조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저녁 백악관에서 고별 연설을 통해 우리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뉴욕에서 무비자 불법 취업이 다시 성행하면서 전문가들은 재입국 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며 주의를 강조했습니다. 뉴욕시경이 연쇄 방화를 저지른 용의자를 수배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법원에 접근 금지 명령을 받은 한인 남성이 지속적으로 여성을 스토킹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뉴욕시 맨해튼 지하철역에서 선로로 떠밀려 사망한 미셸 고의 3주기를 추모하는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이번 주말 트라이스테이트 지역에 눈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휴전 및 인질 석방을 전격 합의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미국에서 중국 기반 소셜미디어 앱 레드노트의 인기가 급증하면서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 9 이창원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저녁 백악관에서 고별 연설을 통해 우리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억만장자 등 소수의 부유층으로 권력이 집중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민주주의가 위험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김현민 기자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저녁 백악관에서 고별 연설을 통해 미국에서 형성되고 있는 소수의 부유층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과도 정치를 경고하며 일론 머스크를 겨냥한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실제 위험이 될 수 있는 기술 산업 복합체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민들이 눈사태처럼 쏟아지는 허위 정보에 파묻히고 있으며 이를 통해 권력 남용, 독재 정치가 가능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에게 접근하려는 일론 머스크와 다른 기업 거물들을 분명히 겨냥한 발언이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2020년 대선 당시 불리한 보도를 검열함으로써 트럼프를 이기도록 돕는 것으로 여겨졌던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와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를 비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엄청난 부를 거머쥔 소수가 나라를 움직일 경우 민주주의는 매우 위험해질 수 있으며 민주주의의 기본 권리인 공정과 자유, 평등을 해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바이든이 고별 연설을 진행한 오벌 오피스 안에는 부인인 질 바이든 여사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부부,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의 아들 헌터 바이든 부부와 손녀 피네건 바이든이 참석했습니다. 바이든은 가족들을 향해 당신들은 내 인생의 전부라고 말했고 해리스 부통령을 향해서는 최고의 파트너였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대통령 면책 특권 개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는데 이는 트럼프 당선인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KBTV 뉴스 김현민입니다. 뉴욕에서 무비자 불법 취업이 다시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거에도 일부 업소에서 무비자 한인들을 불법 고용한 경우가 있었지만 요즘엔 여행사, 식당, 촬영업체 등으로 업종이 확대된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이런 프로그램이 사실상 무임 근무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민 전문가들은 당장 적발되진 않더라도 재입국 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며 주의를 강조했습니다. 전정 기자입니다. 3달 살기 프로그램 3달 채용은 이미 업계에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미주중앙일보가 상황을 취합한 결과 이들 업체는 보통 한국 취업 포털 사이트를 통해 일할 사람을 찾고 있었습니다. 여행사들은 무비자로 입국해 89일을 꽉 채워 일하라고 요구했고 입국하는 즉시 여행 상품과 한인 민박 관리 등 다양한 업무를 맡기고 있습니다. 마케팅 명목으로 뉴욕 관광지 영상 콘텐츠를 만들어 소셜미디어에 올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업체 측은 항공료와 숙박을 제공하긴 하지만 하루 8시간을 일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뉴욕주 최저임금도 안 됩니다. 따라서 이 일을 경험한 이들 사이에서는 청년 노동 착취라는 말도 나오지만 불법 취업인 탓에 불만도 제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식당 업계에서도 K 열풍이 불면서 맨하탄 내 한식당이 포화 상태가 되고 타민족들도 한국에서 현재 유행하는 한식당에 가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아 불법으로라도 3달 채용을 통해 한국인을 잠깐 고용하고 있습니다.
셰프들도 무비자 취업이 발각되지만 않으면 한국에 돌아가 뉴욕 경력을 내세울 수 있어 채용 공고가 올라오면 이력서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사진 촬영 업계에서도 K 열풍을 타고 무비자 취업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한인 관광객들을 반나절에서 하루 정도 촬영하며 소중한 기록을 남길 수 있도록 해주는 스냅 사진 업체들입니다. 업체들이 인기를 끌자 최근에는 무비자로 입국해 몇 달간 촬영 작업을 해주고 현금 거래만 하는 사진사들도 많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법인을 세우고 오랜 기간 세금을 내며 정착한 한인 사진업체와 전문가들은 큰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민 전문가들은 당장 무비자 취업이 적발될 확률이 높진 않지만 앞으로 재입국 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며 주의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민 당국이 무비자 고용 업체를 당장 단속하진 않더라도 오랜 기간 이런 영업 행태가 지속되면 눈길을 끌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뉴욕시경이 연쇄 방화를 저지른 용의자를 수배 중입니다. 용의자는 경찰차를 비롯해 차량 2대에 불을 지른 뒤 지하철 열차 내에서 자고 있는 승객 옆에 불을 지르고 사라졌습니다. 기러미 기자입니다. 용의자는 지난주 맨해튼과 퀸즈 일대를 오가며 1시간 동안 기이한 방화 행각을 벌였습니다. 용의자는 검은색 점퍼에 스키 마스크를 쓴 채 경찰차에도 불을 질렀으며 지하철 열차 내에서 자고 있는 승객 옆에 불을 지른 뒤 태연하게 열차에서 내렸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방화범은 1월 10일 새벽 2시 20분경 시청 근처 254 브로드웨이에 주차된 NYPD 경찰차에 불을 지르며 첫 방화를 저질렀습니다. 약 15분 뒤 14 머레이 스트리트 근처에서 또 다른 차량에 방화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으며 두 차량 모두 화재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용의자는 2대의 차량에 불을 지른 데 이어 세 번째 방화에서 종이컵에 불을 붙인 뒤 브루클린 브릿지 시청역 인근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이어 우드헤이븐 애비뉴역 북쪽 방면 제2열차 내에서 자고 있던 승객 옆에 쌓여있던 쓰레기 더미에 불을 지른 뒤 열차에서 태연하게 내리는 모습이 열차 내 CCTV에 촬영됐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작년 12월 코니아일랜드 스티렐 애비뉴 지하철역 열차 안에서 과테말라 출신의 불법 체류자가 57세 여성의 옷에 불을 질러 방화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도 채 안 돼 발생해 더욱 경각심을 주고 있습니다. 뉴욕시경은 이번 사건 및 용의자 정보에 대한 시민 제보를 촉구했습니다. KBTV 뉴스 길려민입니다. 법원의 접근 금지 명령을 받은 한인 남성이 지속적으로 여성을 스토킹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이 남성은 스토킹 피해 여성의 차량에 위치 추적 장치를 설치해 여성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며 위협적인 행동을 지속해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전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4월 스토킹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아이오와주 한인 남성이 접근 금지 명령을 어기고 스토킹 행각을 계속한 혐의로 체포됐다고 지역 매체 더 페리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아이오와주 워키에 거주하는 53세 김모 씨는 3번 이상의 스토킹 혐의와 접근 금지 명령 위반으로 기소됐습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김 씨는 2023년 11월 피해자의 위치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의 차량에 GPS 추적기 3개를 부착했습니다. 이후 3건의 스토킹 혐의로 체포됐으며 2024년 3월에는 접근 금지 명령을 2차례 위반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김 씨는 4월 댈러스 카운티 지방법원에서 2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범행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아이오와주 교정국은 김 씨가 피해자에 대해 위협적이고 괴롭히는 행동을 지속해왔다며 집행유예를 취소하고 유예된 2년형을 집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고 더 페리 뉴스는 전했습니다. 김 씨의 범죄 행각으로 인해 피해 여성은 극도의 불안감과 두려움을 호소했다고 합니다. 김 씨는 현재 $10,000의 보석금이 책정돼 댈러스 카운티 감옥에 수감 중이며 오는 24일 댈러스 카운티 지방법원에서 예비 심리가 예정돼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뉴욕시 맨해튼 지하철역에서 열차를 기다리던 중국계 미국인 여성이 선로로 떠밀며 사망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미셸 고 사건 발생 3주기를 추모하는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기러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2022년 1월 15일 오전
뉴욕시 맨해튼 타임스퀘어 지하철역 플랫폼에서 열차를 기다리던 40세 미셸 고가 정신질환 노숙자에 의해 선로로 밀쳐져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고 씨를 뒤에서 밀쳐 사망케 한 용의자 사이먼 마샬은 정신질환을 겪고 있는 노숙자로 일대에서 유명한 정신질환자였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용의자가 정신질환 증세로 재판을 받을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용의자 마샬은 그 어떠한 재판과 처벌도 받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고 씨 측 변호인은 현재 맨해튼 지방검찰이 컬비 병원 측 의료진들과 긴밀히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용의자 마샬이 한번 제정신으로 돌아왔던 적이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었으며 추후 정신을 되찾으면 재판이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누군가 위험한 총기를 가지고 있으면 총기를 빼앗아야 하듯 위험한 정신질환자가 있으면 그를 제대로 치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정신병원에 48시간 감금하고 풀어주는 방식은 안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15일 열릴 추모 행렬은 맨해튼 45스트릿을 따라 걸은 뒤 고 씨가 사망한 타임스퀘어 지하철역 플랫폼까지 이어졌습니다. 고 씨의 가족 및 친지들이 모여 고 씨를 추모하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채워졌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 역시 뉴욕시 지하철 치안 강화를 위해 7,700만 달러를 투입해 심야 시간대 지하철 내 순찰 인력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으며 정신질환자 강제 입원이 가능하도록 법안을 개정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KBTV 뉴스 길려밀입니다. 이번 주말 트라이스테이트 지역에 눈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다음 주부터 체감 온도가 영하권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러민 기자입니다. 오늘 저녁에는 약간의 눈발이 있을 수 있지만 특별히 큰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에서 월요일 사이 적설량이 오늘보다 많을 수 있으며 뉴욕, 뉴저지, 커네티컷 지역 전역에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보는 아직 초기 단계에 있지만 가장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는 지역은 해안 근처로 저지쇼어, 롱아일랜드, 커네티컷 해안 일부 지역은 1에서 3인치의 눈이 예상됩니다. 뉴욕, 뉴저지, 커네티컷의 내륙 대부분은 1인치 이하의 눈이 예보됐습니다. 주말 동안 기온은 다소 완화되겠지만 다음 주 다시 매서운 추위가 예보됐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는 강력한 바람 때문에 체감 온도는 하루 대부분이 영하의 한 자릿수처럼 느껴질 것이라고 전해졌습니다. KBTV 뉴스 길려민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가 휴전 및 인질 석방을 전격 합의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휴전은 19일부터 발효됩니다. 가자 지구 휴전 협상이 15개월 만에 극적으로 타결된 배경엔 1년여간 전쟁으로 인한 중동 역학 관계 변화와 미국 현직 및 차기 행정부의 협력이 있었습니다. 전장 기자입니다. 셰이크 무함마드 빈 압둘라흐만 알타니 카타르 총리는 카타르 수도 도하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휴전 합의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2023년 10월 7일 전쟁이 시작된 이후 467일 만, 휴전 협상 개시 411일 만입니다. 이스라엘은 오늘 내각을 소집하고 휴전을 3단계로 진행한다는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1단계인 1006주 동안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 중부에서 점진적으로 철수하고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가자지구 북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합니다. 이때 하마스는 여군과 민간인, 어린이와 노인 등 이스라엘 포로 33명을 석방하며 인질 1명당 팔레스타인 수감자 50명을 풀어주게 됩니다. 2단계와 3단계에 대한 세부적인 협상은 1단계 16일차에 시작하며 2단계는 영구적인 종전 협상으로 남은 포로 석방, 이스라엘군 완전 철수 등이 2단계에서 시행될 전망입니다. 마지막 3단계에서는 유해를 송환하고 가자지구 재건을 시작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하마스가 받아온 극심한 압박과 레바논 휴전, 이란 약화 이후 변화된 지역적 방정식의 결과뿐만 아니라 끈질기고 힘든 미국 외교의 결과라고 강조했습니다. 공식 발표에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소셜미디어에서 역사적인 휴전 합의는 11월에 있었던 우리의 역사적인 대선 승리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지분을 주장했습니다. 이번 협상은 마지막 단계까지 아슬아슬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팀이 적극 개입해 이스라엘을 강하게 압박하면서 합의를 도출할 수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15개월 동안 가자 지구에서는 어린이 18,000명을 포함해 팔레스타인 주민 최소 46,707명이 사망했습니다. 실제 사망자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부상자는 최소 11만 26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체 주민 20명 중 1명에 해당합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미국에서 중국 기반 소셜미디어 앱 레드노트의 인기가 급증하면서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레드노트가 틱톡보다 더 큰 보안 위험을 안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기러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에서 중국 기반 소셜미디어 앱인 레드노트의 인기가 급증하면서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70만 명 이상의 미국 사용자가 가입한 레드노트는 대부분 중국어로 제공되지만 언어 장벽보다 더 큰 문제는 보안과 개인정보 처리 방식입니다. 전문가들은 레드노트가 틱톡보다 더 적은 보호장치와 더 큰 보안 위험을 안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레드노트는 중국에서 샤오홍슈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으며 라이프스타일 컨텐츠와 쇼핑에 중점을 둔 앱입니다. 하지만 중국 공산당의 규제를 받고 있어 사용자의 개인정보가 정부에 제공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레드노트는 중국의 데이터 법률을 따르기 때문에 사용자 정보가 중국 정부에 제공될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받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는 1월 19일까지 틱톡의 매각을 요구하며 다른 중국 소유 앱들도 규제할 수 있는 법안을 준비 중입니다. 레드노트도 이와 같은 규제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향후 미국에서의 인기가 지속될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레드노트는 미국 사용자들에게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의 위험을 안고 있으며 틱톡 대체 앱으로서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길려민입니다.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LA 산불 지역의 적색경보가 해제됐습니다. 남가주 일대 바람이 잦아든 데다 일단 다음 주 초까지는 센티에나 강풍이 또 찾아오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오늘부터 주말 동안 산불 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립기상청은 특히 LA 일대 이번 주말 내내 기온도 상당히 떨어질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진화 작업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습도도 상승해 지난주 산불 확산을 부추긴 건조한 기상 조건이 다행히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LA 카운티 검시소에 따르면 어제까지 두 산불들로 인한 사망자는 2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실종자 신고가 26건인 가운데 20건은 이튼 산불 지역에서 다른 6건은 말리부 지역에서 나왔습니다. 뉴욕시가 급증하는 정신질환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에 나섰습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이를 위한 전례 없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브릿지 투 홈이라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뉴욕시 헬스앤 병원에 입원한 중증 정신질환 환자 중 퇴원 준비가 됐지만 갈 곳이 없는 이들에게 임시 주거지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곳에서는 하루 3끼 식사, 체계적인 프로그램, 약물 관리, 개인 및 그룹 치료 등 지속적인 관리가 제공될 전망입니다. 또 전철역과 열차 내에서 생활하는 노숙자들이 쉘터에 입소할 수 있도록 관련 아웃리치 팀에 대한 투자도 늘어날 전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수괴 혐의로 체포돼 공수처의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미 국무부는 한국의 민주주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취지의 입장을 내놨습니다. 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한국의 법률이 어떻게 해석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겠다면서도 지난주 토니 블링컨 장관과 한국에 있었고 우리가 직접 목격한 것 중 하나는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이 작동하고 있다는 점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때때로 모든 국가들은 자신들의 민주주의를 시험받게 된다며 미국에서도 우리는 민주주의에 대한 실질적인 시험에 직면했었지만 중요한 것은 어떻게 국가가 그러한 시험에 대응하느냐라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목격한 것은 한국이 그러한 시험에 자신들의 민주적 기반의 강인함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가 학교 교실에서 휴대전화 사용 금지 등을 올해 최우선 정책으로 내세웠습니다. 올해 말을 끝으로 퇴임하는 머피 주지사는 학생 집중력과 정신건강 개선을 위해 모든 공립학교에서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되기를 희망한다며 교실에서 모바일 기기 사용은 학습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 소속 주 의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또 머피 주지사는 신생아 양육을 위해 가족 돌봄 유급 휴가를 신청하는 주정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급여 전액 지급을 보장하는 정책도 제안했습니다. 이외에도 공립학교 풀타임 유치원 운영 지원 확대, 보행자 안전 대책 마련, 낙태권 강화 등이 주요 과제로 언급됐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 바랍니다.